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201페이지에 보면 렌츠 법칙이라는 그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렌츠 법칙이라고 해서 이름을 아예 배우신 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평형이에요. 평형. 한번 얘기해 봅시다. 평형. 평형에 대해서.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건데, 자, 집에 갔어요. 자,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 뭐 이런 예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게 제로 베이스예요. 자, 우리 어머니 평상시에 잔소리가 요 정도 레벨을 갖습니다. 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제로 베이스다, 잔소리가. 그런 집은 없어요. 어느 정도 잔소리 있으니까. 자, 요거보다 좀 높아요. 이게 평상시 레벨이에요. 자, 집에 갔는데 엄마가 오늘도 요 정도 잔소리 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냥 그런 날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유난히 요 정도 잔소리를 하십니다. 평상시보다 한 이만큼이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아씨, 집구석이라면 안 되겠다. 내 이놈의 집 왜 들어왔나 하고 후회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엄마한테 잔소리합니다. 엄마한테 잔소리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잔소리는 잔소리를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집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휴지에 물 묻혀갖고 바닥 한번 쓱 문질러보고. 어우, 더러워. 집이 청소가 된 거야, 이게? 그러면서 또 컵 같은 거 설거지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봐. 들어서 냄새 맡아. 어우, 비린내. 어우, 컵에서 비린내라서 물을 못 마시겠네? 뭐 이러면서 반찬하면은 또 반찬 먹으면서 짜! 어떤 것도 어우, 싱거워. 그러면서 뭐 트집 잡아봐요. 그러면 엄마가 너 왜 그래?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십니다. 엄마가 잔소리해서 저도 잔소리 좀 해봤어요. 라고. 그쵸? 잔소리는 잔소리로 대응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 레벨이 요 정도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요만큼밖에 잔소리를 안 하세요. 이야, 잔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무슨 날인 것 같죠? 그쵸?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죠? 천하태평해요. 그쵸? 그런데 좀 뭔가 불안하죠? 갑자기 왜 이럴까? 참고로 오늘 성적표 나온 날인데. 그쵸? 성적표는 잘 보지도 않고 딱 한 평균 한 3등급 내려갔는데 전체적으로. 그쵸? 엄마가 잔소리를 전혀 안 해. 오히려 평상시보다 적어. 우와, 정말 무섭죠, 이러면은. 그쵸? 엄마가 왜 저럴까? 이제 하도 열받아서 아주 말도 못하고 계시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왜 그래? 평상시대로 해. 더 무서워. 라고. 그쵸? 인간은 그래요. 잔소리가 들어오면 잔소리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잔소리가 안 들어오면 잔소리가 그립죠. 그쵸? 그래서 평상시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요. 또 맨날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쉬잖아요. 그럼 쉰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쉬던 사람이 다시 쉬잖아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쵸? 백수에게 쉬는 날은 오늘이에요. 그쵸? 그렇잖아. 그래, 뭐가 있어야지 휴가도 떠나지. 그쵸? 제가 해봤는데 20대 때는 놀 시간은 되게 많아요. 돈이 없어. 중요한 건 돈이 없어. 놀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 좋겠는데 하다못해 차비도 없는데 어딜 가. 그치?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일도 많은데 술값이 없어서 못 놀아. 그쵸? 이제 이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갈 수는 있어. 그치? 안 되면 카드로 긁으면 돼. 근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 자, 그러면 렌츠 법칙 얘기하면서 이 얘기 왜 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일이에요. 자, 코일을 감아 볼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앞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할 때는 코일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근데 전자기 유도를 하면은 코일이 무지막지하게 잘 나온다.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의 N극, S극.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N극이 근처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자석 N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노란색 방향으로. 자, 이때 첫 번째 자석이 다가갑니다. 누구한테? 코일한테. 냅다 다가가요. 자, 그럼 우리는 코일 입장이에요. 무조건. 자석 입장이 아니라 코일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체가 코일이에요. 자, 코일이에요. 코일이 눈 있어요? 아니잖아. 눈 없잖아. 그치? 아니, 눈 좀 그려. 여기다가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아니잖아. 눈이 없어요. 자, 그럼 눈 감고. 자, 자석이 다가온대. 혹시 다가온데? 보이는 게 없는데? 뭘 다가오기는. 그런데 코일 입장에서 뭐가 느껴지죠? 뭐지? 이 쎄한 느낌은? 자기장의 느낌이 나는데? 그쵸? 자기장의 느낌이, 갑자기 점점 세지는데? 왜? 자석이 다가오니까 자기장은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지니까.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 자기장이 점점점 세지네? 뭐지? 이 기분 나쁜 거? 갑자기 뭔가 훅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막아야지, 그치? 자, 자기장은 뭘로 막아요? 자기장으로 막아야겠지. 그럼 얘도 자기장을 만들어요.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왜? 냅다 들어오니까 상쇄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코일에 뭐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앞에서 배운 대로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에 갖다 놨을 때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아, 자석이 다가갔더니 그 자기장이 증가해서 코일은 그 자기장을 억제시키려고 자기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코일에 뭐가 흘러야 된다? 전류가 흘러야 되고 실제로 전류가 흘러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저항을 연결하면은 여기 점 A 점 저항 R 여기 B 점이라고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B, R, A 방향으로 저항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전류가 유도됐네요. 뭐해서? 자기장이 변해서. 아, 그래서 이거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방금처럼 외부 자기장이 증가하면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려고, 아니,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유도된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렌츠라는 분이에요. 렌츠야, 렌츠. 왜 이름이 그러냐고요? 렌츠 부모님이 그렇게 진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렇대요.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요. 자기 이름 또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어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대학 가서 남학생이 대출해줘도 되고요. 여학생이 대출해줘도 되고 아주 좋아요. 그쵸? 이름이 약간 중성적이니까 김수인 그러면은 여자 같기도 하고요. 남자 같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참고로 저는 실물로 본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은 여지껏 여자밖에 못 봤어요. 대진고 3학년 여학생이 한 번 있었고요. 판교고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이 한 번 있었어요. 둘 다 여학생이었어요. 처음에 문자가 왔어요. 띵띵 하고 문자가 왔어요. 학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김수인 학생 뭐 어쩌고 저쩌고 전화를 하고 어머니가 뭐 상담 요청 있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 예, 저기 김수인은 저고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학생 이름이 김수인이에요? 하하하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리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알았어 그 학생을. 근데 어머니는 본 적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수인 학생 엄마인데 김수인 학생 엄마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순간 드립 칠래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드립 쳤다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순간 저희 어머니 아니신데요 그럴래다가 내가 참았거든요. 아니 잠깐 나는 그렇잖아. 근데 상대방은 이 새끼 뭐지? 그럼 어떻게 그렇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학원 선생님 같으니까 이 새끼 뭐야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 이러실 텐데 속으로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야 니네 학원에 또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그래갖고 참았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은요 렌츠라는 분이 얘기했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자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N극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고요. 왜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해가면서 하냐고요? 중요하니까요. 자 코일의 감긴 방향이 또 있어요. 자, 이번엔 자석이 뒤로 빠져요. 자,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자,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줄어드네요. 그러면, 뭐지? 아까까지 있던 자기장이 없어지니까 뭔가 이상해. 이건 마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10 to 10, 10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수학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하루 쉬니까 아침부터 수학 공부할 것 같고 뭔가 안 하니까 좀 이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수학책을 피면서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전혀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 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얘도 이상하다 뭔가 그립죠 저 자기장이. 그래서 얘도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 거죠. 엄지손가락 방향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저항이 있으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네요. 아까랑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코일은 외부 자기장을 감소하니까 그 자기장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 만들려고 하는 자기장을 강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류가 유도되겠죠.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의 N극에 대해서는 좀 친한데 S극은 좀 안 친해요. S극으로 바꿔볼게요. S극은요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S극은 이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상태에서 S극이 다가가 버리면은 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억제시키려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표현해 볼게요. S극이 다가가던 N극이 다가가던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은 커진다. 맞죠? 그래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그런데 S극이 다가올 땐 화살표 방향이 S극이 요 방향이니까 얘는 반대 방향인 요 방향으로 만들 거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언제 이런 걸 다 해? 생각해 보죠. 자, 사람 심보가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 물건 평상시엔 그렇게 애지중지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빌려달래요. 아까워. 그쵸? 갑자기 친구가 빌려달라면 왜 이렇게 아까워 이게? 그죠? 갑자기 쓸 거, 아니, 나 오늘 쓸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안 빌려주죠? 약간 그런 느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얘가 훅 다가오면요. 일단 싫죠? 일단은 그러면 S극이 다가오면 S극으로 막아버리세요. 그죠? 훅 다가오면. S극이니까 여기가 S극이 되면 돼요. 널리게 유도되겠죠? 만약에 이게 뒤로 빠지면. S극이 가네요. 아씨, S극이 아까 다가올 때 싫었는데 또 막상 가니까 좀 그리워요. 그래서 S극아 가리지 마. 그러고 이렇게 되겠죠? N극으로 꼬셔야 되겠죠? S극이니까. 가지 마. 그렇게 돼요. 이게 만약에 N극이면요? N극이 다가와요? 그럼 N극으로 막아야지, 뭐, 천상. 그치? N극이 멀어지면 S극으로 가지 마. 그래야지, 뭐, 천상. 그럼 하나 확실한 건 자석이 다가가려고 그러면은 못 오게 하는 힘을 받고요. 자석이 미는 힘인 자기력을 받고요. 자석이 멀어지려고 그러면은 끌어당기는 인력을 받겠네요. 자기력을.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렌츠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렌츠 법칙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렌츠 법칙은요, 좋은 점 하나 있어요. 왜 전자기 유도가 생겼는지 설명하기 좋아요. 왜? 뭐 더우면 막고 줄어들면 더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단점은 뭐냐면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데 즉 정량화가 안 돼요. 즉 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안 돼. 정량화가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만 내면은 그냥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면 참 좋겠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얼만큼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얼마가 만들어진다고 값을 폭 찍어서 얘기하고 싶거든. 그래서 사실 좋은 게 뭐냐면 그 전 페이지로 넘겨보실래요? 그 전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중간에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패러데이 법칙. 프라이데이 말고요. 패러데이요. 예전에 프라이데이라는 무슨 식당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렇죠? TGI 프라이데이인가?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거 되게 많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있었고 집사람이랑 예전에 몇 번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간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있다. 자, 그러면은요. 그때가 언제 가봤냐면 군대 휴가 나와서 이등병 때. 와, 이등병 때 휴가를 딱 나왔는데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식당 예약도 다 있고 다 좋아, 거기까지. 우와, 뭐하고 놀지 리스트가 쭉 적혀 있어요. 섬뜩하더라. 이야, 오늘은 뭐하고 놀아야 되고, 오늘은 뭐하고 놀아야 되고, 오늘은 뭐하고 놀아야 되고. 이해는 해요. 우리는 남자들은 그게 휴가 나가면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이제 거꾸로죠. 보통 남자들은 이제 뭐 하냐면 수첩에다가 뭘 적어 놓냐? 먹고 싶은 거.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먹는 것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치킨, 짜장면, 탕수육부터 시작했고 블라블라블라 다 써 있어요. 그거를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쵸? 그거 못 먹고 휴가 들어가면 얼마나 한맺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데. 그쵸? 그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은 나중에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자분들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나중에 남자친구가 뭐 있어야 뭐 그것도 계획도 세워보지. 그치? 그래요. 그 다음에 20대 때 초반에 남자친구가 생겨야 그나마 군대 면회라도 한번 가보죠. 그죠? 이 25 넘어가서 남자친구 생기면 이미 군필자예요. 그쵸? 면회를 가볼 일이 없어요. 그럼 가끔 이제 오빠 있는 친구들은 오빠 면회를 가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오빠가 니네 오는 걸 좋아할까? 그쵸? 뭐 니네도 굳이 가고 싶지 않겠지만 오빠는 니네를 보기 안 좋아해. 선택해봐.
니네가 오는 걸 좋아할까? 니네 친구들이 놀러 오는 걸 좋아할까? 친구들이 오는 걸 좋아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오빠의 군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편지를 보내서 거기다 사진에다 자기 사진 말고 어디서 이렇게 합성된 이쁜 사진 있죠? 그걸 하나 보내요. 그리고 오빠가 심심할 저기 뭐 가족 사진이라고 해서 이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보면 거기서 그럴 거 아니야. 뭐야? 네 동생 왜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야 소개시켜줘.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오빠가 군 생활이 편해져요. 아시겠죠? 본인 사진 보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 또 물어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남자애가 약간 좀 잘생겼어. 약간 이쁘장하게 생겼어. 그럼 물어봐. 너 동생 있니? 그럼 네. 그러면 너랑 닮았니? 그럼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너 동생 있니? 여동생 아직도 기억나. 있어. 딱 있을 때 백모 씨라고 있어. 근데 딱 왔는데 여동생이 3명인가 있대. 큰아들이래. 그래? 너랑 닮았니? 자기한테 머리만 길러놓으면 된대. 그리고 다들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재밌는 친구였는데 되게 착하고. 자, 그러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 200페이지에 보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전자기 유도라고 나와 있죠. 전자기 유도를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코일 주위에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 아까 자석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아니면 코일과 자석이 서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근데 대신 이건 안 돼요. 자석이 오는데 코일이 뒤로 가고 이건 안 돼요. 알았죠? 이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 내부를 지나는 거기다가 밑줄 하나 거보실래요? 자기선속이라는 생판 처음 듣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기선속. 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죠? 유도된 전류라고 해서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때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압이 발생해서죠. 그래서 이때 생기는 전압을 유도전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이놈의 유도전압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전압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이런 충전기도 220V 사용하죠. 사용하는 전압하고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전압이거든요. 저 만들어지는 전압하고 이름이 겹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하고자 얘를 특별하게 이렇게도 불러요. 유도, 여기까지 똑같죠? 기전력.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유도전압이랑 기전력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가끔 선생님 전압은 아는데 기전력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전압이에요. 됐죠? 원래는 문자를 전압은 V라고 쓰죠. 원래는 기전력을 V가 아니라 이렇게 입실론으로 쓰거든요. 대학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얘도 전압 V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나중에 대학 가면 합시다. 그거는. 그쵸? 뭐 가야 가는 건지. 대학은 여러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로 고등학교 졸업자 숫자보다 대학교 입학 정원이 좀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도 원서만 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물론 아무도 모르는 건 둘째치고 다니다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지. 그죠? 다니다가 없어질까 봐 걱정이죠. 그래도 여학생들은 쭉 다니다가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나 보다도 하지.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없어 학교가. 그 얼마나 당황한지 알아요? 저 더 당황스러운 거 휴가 나왔을 때 집이 이사 갔어. 이야, 씨, 이거 미쳐버려요, 진짜. 와, 씨, 이러면 내가 집을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 집 제가 그랬어요. 이등병 휴가 나왔는데 집이 이사 갔네? 아, 씨, 나 버림받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여자친구가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때 그 여자친구가 집에 있는 우리 마누라예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발생하는 전류, 코일을 통과하는 뭐야? 자기선속이 변할 때 이놈의 자기선속이 도대체 뭐야? 그지? 자기선속. 뭐 자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자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자기. 자기? 느낌이 자기장? 오케이. 자기장? 뭐 이런 것 같아. 약간 자기장 느낌이 나죠? 그치? 선속. 와, 진짜 모르겠어요, 얘는. 그치? 뭐, 선속이야? 뭐 선이 뭐 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선속은 뭔지 몰라요. 자, 그럼 자기 선속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 자기 선속이 뭐냐?
보통 이게 기호를 쓸 때는 선속을 파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원래는 자기장이 선속이다 이렇게 B라고 첨자를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어차피 선속은 자기장밖에 없어요. 그냥 선속 그래요, 여기서는. 자, 선속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아침 먹고 땡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내려오는 빛을요, 자기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자기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자기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게 코일에 링이 감겨 있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은 선속의 의미는 뭐냐면 코일이 감싸져 있는 요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장과 요 면적의 곱해값이에요. 그래서 선속은 어떻게 정의내리냐? 자기장 곱하기 면적. 여기서는 S라고 했냐? A라고 했냐? 혹시 안 나왔니? S라고 했네, 여기서도.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적, 코일이 감겨있는 면적이 이렇게 있다. 여기 면적이 S면 여기 면을 지나는 자기장들이 있겠죠. 이 면을 수직하게 지나는 자기장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때 이 자기장, 밖을 지나는 자기장도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나한테는. 그래서 자기장과 그 자기장을 통과하는 어떠한 코일의 면적이 이루는 그 면적의 곱이에요. 그리고 이때 서로 수직한 값의 성분인데 지금은 그냥 곱하기만 생각합시다. 수직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하나만 하죠. 여기까지만. 그럼 자기 선속이 변한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둘 중에 하나요. 얘가 변하거나 얘가 변하겠죠. 그럼 첫 번째 제일 편한 거 얘가 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면적은 안 바뀌는데 자기장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선속이 변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방금 했던 거예요. 자석이 있고요. N극이 있다고 치고 여기 코일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냐? 여기 코일에 이렇게 링이 있겠죠. 링이. 요 코일이 있으면 요 단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요 면적을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자기장이 있겠죠? 이때 이 자기장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속은 어떻게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자, 얘가 다가가거나 멀어진다고 해서 얘는 안 바뀌죠. 하지만 뭐가 바뀌어요? 이 면을 지나는 자기장이 다가가면 더 커지는 거고 멀어지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뭐 누구 때문에? 자기장의 크기가 변해서 선속이 변해요. 저렇게 되면은. 됐죠?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본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 이 패러데이란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V는 IR이라고 들어봤나요? 자, 자기 처음 들어봤다. 들어봤죠? 오매 법칙이라고 해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인데 전류가 흐르려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렌츠 법칙하고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패러데이라는 분은 그러면 전압이 유도되려면 마이너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억제하는 방향이다. 증가하면 억제하고 감소하면 더 만드는 방향이다. 잠깐만. 이건 렌츠 법칙하고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상징적 의미예요.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N 이건 뭐냐? 여기 코일이 몇 번 감겨 있냐? 그러니까 하나, 둘, 3 이렇게 3번 감겨 있으면 여기다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감긴 횟수. 자, 수학 시간도 아닌데 좀 이런 거 써서 미안해요. 델타 T분의 미분이야. 열받아. 미분이야. 그쵸? 미분이에요. 델타 T분의 델타 선속. 요렇게. 그럼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값? 선속이 변하는 거죠. 그럼 뭐가 유도된다? 전압이 유도된다. 전압이 유도되면 당연히 전류도 유도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럼 느낌상 딱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렌츠 법칙은 왜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때 써먹을 거고 패러데이 법칙은 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써먹겠죠. 그럴 때 빼곤 패러데이 법칙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치? 그럴 때는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많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204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204페이지.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204페이지. 여러분들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대 안 해요, 제가. 자, 204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개념 확인 문제라고 해서 2번 보이세요? 2번? 자, 2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금방 해요. 자, 지금 시작. 2번. 안 어려워요.
2번 했어요? 자, 2번 하나만 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일단 안 했어? 아, 깜빡하고 여러분들 숙제 줄 걸 안 뽑아놨네. 좀만 기다려요. 제가 뽑아놓을게요. 왜요? 아, 여러분들 다음 주 휴강이에요. 다음 주 휴강. 자, 여러분들 다음 주 휴강이에요. 자, 경배하라. 휴강 날짜가 다가왔다. 자, 그렇죠. 다음 주에 휴강인데 두려운 건 내가 다음 주에 휴강인데 휴가거든요. 오랜만에. 토, 일, 월 쉴까? 3일을 쉴 건데 제가 토요일 날 맨정신으로 예안이랑 놀아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사 맞고 침대에 누워 있을까요? 전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최악의 경우는 월요일 날까지 빌빌거리다가 화요일 날 출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게 딱 얘기했잖아. 이게 어릴수록 이게 좀 많이 아프다고. 그렇잖아. 10대, 20대가 주로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좀 많이 아플 거야, 아마. 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아니야. 필요 없어. 자, 닥쳐봐. 자, 그러면요. 여기가 요렇게 들어가서요. 요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가 A, 저항이 R, 여기가 B예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자석이 중요한 건 무슨 극이? S극이 어떻게 한대요? 다가간대요. 자, 그러면 뭐 자기장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필요 없죠. 다가온대요, S극이. 생각해봐. 뭐가 훅 들어오면 어때요? 그냥 싫죠, 일단은. 친구가 안 좋은데 옆에서 갑자기 친하게 훅 들어와. 뭐지? 저리 가.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 S극은 뭘로 막아요? S극으로 막아야겠죠, 이렇게. 제발 왼손 들지 마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감싸지니까는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되게끔. 그럼 이렇게 감싸지가 전류가 들어가서 뒤로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전류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답은 A, R, B 방향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3번 풀어볼까요? 3번은 중학교 문제로 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까지 냈는데 틀려라. 축하한다. 자,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실에서 오케이. 다 안 풀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가르쳐 준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없죠. 와, 진짜 그 노래 중독성 있다. 머릿속에서 자꾸, 땡! 그러고 있어, 자꾸. 야, 이거 무섭다, 무서워. 이거 딩딩동 이후로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거? 딩딩동인지, 딩딩동인지. 그거라며, 저기, 수능 모의고사, 저기, 수능에서, 뭐냐, 종소리 나면 띵동, 그럼 딩딩동, 딩딩동 그런다며, 이제. 자, 그럼 볼게요. 3번. 자, 3번에서는요, 막대자성하고 그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만 고르래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코일의 감긴 방향은 모두 다 동일하죠, 지금 어차피. N극이 어떻게 돼요?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아요. 이게 N극이 되게끔 만들면 되죠, 위에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N극이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N극과 같이 마 그리고 S극이 되게끔 만들면 되죠, 여기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기억하고 누가 똑같아야 돼요? 리을이 똑같아야 되겠죠? 기억하고 리을이 한 세트고 그럼 당연히 니은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한 세트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괜찮죠? 혹시 안 되면 얘기하세요. 안 되면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뭐 다 잘 알아 뭐. 그치? 왜? 중학교 때 뭐 했던 건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야. 뭐 까짓 거 뭐. 중학생들도 잘 하더만. 자, 그러면은요. 자, 거기 옆에 보시면은 5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5번? 5번? 응? 그 하나 풀었으니까 그 옆에 5번 해보자. 이제 5번 하나만 더 해보자. 뭐 이런 거지. 그러더라. 엄마한테 묻잖아. 엄마 다 왔어. 그럼 엄마가 얘기하잖아. 거의 다 왔어. 그치?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알았죠? 항상 그리고 한 30분 지났는데도 엄마 언제다가? 그랬더니 다 왔어. 맨날 다 왔대. 다 오기는. 사실 알고 보니까 반도 안 간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나?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거짓말. 우리 손주 얼굴 반쪽 됐다. 그쵸? 쇼. 얼굴이 살쪄갖고 얼굴 늘어났는데 꽉 얼굴 헬스케졌다고. 더 먹어야 된다고.
꼭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거짓말. 시험날. 아, 나 어저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재수없어, 그치? 그래놓고 다 맞춰놓을 거면, 그치? 아, 그런 애는 티나. 안 물어봐, 어차피. 진짜 안 했을 것 같은 애는 어차피 아무도 안 물어봐. 어. 공부했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물어봤어요? 너 생긴 게 공부할 것처럼 생겼나 보다, 그래도.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보면은 딱 처음 갔을 때 3월 달에 애들 얼굴만 딱 보면, 얘는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고, 얘는 좀 공부 못하게 생겼어. 이야, 근데 그 공부 잘하게 생긴 애가 좀 꼴등하네? 그쵸. 그런 기적을 하기도 해요. 그쵸. 생긴 건 공부 진짜 잘하게 생겼어. 특히 남자들 보면 안경 딱 쓰고 딱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이 진짜 바보야. 그치. 그런 애들도 있고. 자, 5번 보죠. 자, 5번에서는, 자, 여기 또 나와요. 자,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앞으로 39번 더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40번에서 39번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자, 요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인데 누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여기에 링이 있대요. 어떻게 생긴 링이 요렇게 놓여져 있대요. 자, 근데 그래프 보세요. 이때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자, 시간. 그때 자기장이 색인데 증가, 일정, 감소예요. 그죠? 자, 자기장이 증가해요. 자,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선속 입장에서는요. 그냥 선속을 한번 써보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면적은 요 면적을 말하는 거고 자기장은 요 자기장을 말하는 건데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 구간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겠죠. 들어오는 자기장이 증가되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죠. 자, B. 자, 자기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변했냐가 중요한 건데 B는 자기장이 변해요, 안 변해요? B 구간은 안 변해요. 그래서 자기장이 안 변하니까 전류가 얼마가 되겠죠? 유도되는 전류가 없어요, 여기는. 자, 그다음 여기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해? 감소하니까 왜 감소해? 난 그게 좋았는데 그러고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묻습니다. 기억 1번. A 구간에서 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쓰세요.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혹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하시면 될 거고. 자, B와 C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래요. 얼마야? B하고 C 중에서 B는 0이잖아. C가 더 크겠죠. 그렇지?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만약인데요. 여기는 기울기가 비교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느슨해요.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A 구간하고 C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크기는 어디가 더 커야 돼요? A 구간이 더 크겠죠. 미분값이죠. 일종의 기울기 값이에요. 자, 그러면 4번 하나만 해볼까요? 왜요? 왜? 그런 식이라니까 인간이 하나 해보고 두 개 해보고 세 개 해보다 보면 언젠간 다 하겠지. 처음부터 이거 다 해볼래? 그럼 니들 그럴 거야. 싫은데요? 그럴 거잖아. 응. 하나씩 하죠. 4번은 밑도 끝도 없는 계산이네요. 그쵸? 아까 단위를 하나 안 가르쳐줬구나, 내가. 그럼 숙제 좀 갖고 올게요. 응? 템플러 또 어디 갔냐? 여기구나. 자, 다 됐나요?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에이, 희망이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베푸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응? 아니에요. 그럼 뭐 넣어줄래요? 세차라도 해줄래요? 아니야.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아유, 이제 시작했는데 뭘 그만해요. 아직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잠깐, 이게 먼저 끝날까? 이게 먼저 끝날까? 심이 별로 안 남았는데. 오. 네, 같은 뽑느니 풀겠다. 오, 어째 불안한데 라스트 원인데 될까 안 될까? 아, 또 도박은. 아, 맞다. 답지를 안 뽑았네. 답지 따로 드릴게요. 마지막이었네요. 자, 그러면 아유, 이게 마지막은 잘 안 찝히더라. 한 몇 개 남으면은 안 찝혀 이게. 답지는 이따 뽑아 드릴게.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문사 써볼게요. 만들어지는 전압은 마이너스 n 감기의 수,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뭐의 변화? 자기 선속의 변화. 참고로 자기 선속은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고요. 얘의 단위는 대문자 W의 B라고 쓰고 웨버 뭐라고 있냐? 웨버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은요. 대입해 볼게요. 자, 전압을 물어보는 거니까는 어차피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방향은 어차피 뭐 갖고 따질 거예요? 렌츠 법칙 갖고 따질 거니까. 자, 코일의 감기횟수 200 넣어요. 곱하기 0.1초당 얼마가 변한대요? 1웨버가 변한다는 거죠. 그럼 몇 볼트죠? 2000볼트가 되겠죠? 근데 2000볼트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280볼트까지 먹어봤는데 아직 2000볼트까지 못 먹어봤어요. 후배한테 차단기 내려라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그 옆에 거 내렸더라고요. 빡 자르는데 갑자기 빵 튀더라고요 이게. 와, 역시 전기의 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 그거 있었고 한 번은 그 모기 그 지직하는 거 있죠. 그게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그거 고치다가 콘센트 뺐는데 여기 콘덴서가 하나 크게 붙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접지를 한번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죠. 설마 지까짓게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뭐 당할 일이야 말하는 마음으로 그냥 잡았다가 그 느낌 아세요? 전기 딱 잡아 욱 하는 느낌이 나는 거. 콘덴서에 저장됐던 거 그대로 먹었거든요. 뻐근하더라고요 온몸이. 이야, 제가 잡힐 뻔했어요. 그쵸? 걔네들은 그냥 그 앵앵거리는 애들은 좀 당해도 돼.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딱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딱 한 문제만. 여러분들 9번 208페이지에 가면 9번 문제 보실래요? 208페이지에 가면 9번. 그리고 지금 드리는 건요 그냥 받으세요. 뭐 이렇게 별거 없어요. 물소식이를 쓰고. 에휴, 요즘에 아궁이 떼는 데가 어딨다고 뭘 불쏘시개를 써요 이걸로. 에휴, 놀러 가긴 어딜 가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어야죠. 어저께 그러고 보니까 밥 먹으러 갔다가 와, 진짜 나 코로나 4단계라는 걸 어떻게 절실히 느꼈네. 저기 집사람하고 예안이하고 저녁에 이제 먹으려고 뭐 먹으러 가려고 식당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안 된대요. 가족이다. 그랬더니 가족이세요? 그리고 네. 그랬더니 딸 애기 셋이니까. 그래서 세 명이세요? 그러더라고. 네. 가족이세요? 네. 여기 들어가려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뭐 가족인데 뭘 그런 거 들고 다녀. 그치? 가족끼리. 그치? 뭐 가족끼리 뭐 그런 거 들고 다녀. 창피하게.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인데요. 안 돼요. 그리고 못 먹고 나왔어요. 빈정상해.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또. 씨. 그래갖고 딱 보고 저기 있는 사람들 딱 하려고 했더니 다 2명이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나왔어요. 갖고 마트 가갖고 장 보고 그래갖고 집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장 봐서 사니까 훨씬 싸다. 어차피 우리 나가서 먹었으면 얼마 들었는데 뭐 싸게 먹혔다. 그러고 좋았어. 그리고 나서는 후회했죠. 설거지를 다 먹고 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돈 더 내고 먹을 만하다. 힘들다. 먹는 데 1시간이고요. 먹는 데는 30분이고요. 치우는 데는 2시간이에요. 그쵸? 자, 그럼 9번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자, 9번은요. 그린 가나와 같이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인 직선 레일을 따라 코일을 통과한다. 자, 먼저 하나만. 코일 없이 직선 레일이에요. 그러면요. 마찰이 없으면 자석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여기를 지나가면 힘을 안 받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뭘로 움직여요? 등속도로 움직여요. 일정한 속도 V로 그냥 쭉 가면 돼요.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여기에는 뭐가 감겨 있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코일이 감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 있는 터널이에요. 자, 그러면 자석이 갑니다. 자, 뭐 여기가 N극이 됐건 S극이 됐건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된 애가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자석 N극이 다가오니까 코일은 뭐지?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쎄한 느낌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막죠? 막아요. 전류를 유도해서. 그럼 이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죠? 자기력, 여기가 N극이니까 자석은 어떻게 돼요? 얘가 오지 말라네요. 어저께 저처럼 힘을 받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를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S 대 N극이겠지만 S극이 가니까 얘가 얘기하죠. 가지마. 그러고 잡겠네요. 전류의 방향은 뒤집혔죠. 반대가 돼요. 하지만 못 가게 잡아당기는 건 마찬가지죠. 이때 받는 힘을 F2라고 해봅시다. F1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면요. 자, 자석 입장에서는요. 저길 지나가면서 자기가 가야 하는 방향에 어느 방향으로 반대로 힘을 받네요.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힘을 받았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자기 유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힘도 더 커지겠죠. 그럼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겠네요. 도착했을 때, 빠져나왔을 때. 왜? 힘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그만큼 전기 에너지는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그만큼 여기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동안 속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다 좋은데 가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 나는요, 가보다 코일에 감긴 횟수가 더 많대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를 같은 조건이라면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도 누가 더 많이 일으켜야 돼요? 나에서가 전자기 유도를 더 많이 일으키죠. 전자기 유도를 더 많이 일으켜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자석을 더 못 오게 막는 힘이 더 세지네요. 그치? 자, 그럼 A점을 똑같은 속력으로 지나갔다면 B점을 지날 때는 속력 자체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지금 가인 경우하고 나인 경우는 속력은 누가 더 많이 줄어들어요? 나가. 그러니까 오히려 B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누가 더 빨라야 돼요? 가가 더 빨라야 되겠죠. 그만큼 운동 에너지를 덜 뺏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력의 크기, 그만큼 힘을 많이 받은 건 누구예요? 나가 더 많이 줬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누가 더 많이 생긴 거죠? 나에서가 전기 에너지도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자기력은 나가 더 크고 속력은 가가 더 크니까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기 지날 때 하고요. 1번 지점을 지날 때 하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2번 지점을 지날 때요. 이 자석의 속력은 여기가 더 빠르죠. 여기 느려졌으니까. 전자기 유도는 여기서가 더 커요. 여긴 전자기 유도가 더 작아요. 왜? 더 느리게 지나가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더 적겠죠. 아무래도 속력이 더 느려졌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제가 표시하는 것만 풀으세요. 다는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왜? 아직 다 배우진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207페이지서부터 볼게요. 207페이지에 자, 표시하는 것만 푸세요. 다는 못 풀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넘어가죠. 자, 표시한 것만 푸세요. 6번, 7번, 8번, 9번, 10번이고요. 자, 표시하는 것만 풀게요. 11번.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요. 이것만 하면 섭하죠. 자, 그래서 여기 전자기유도 제가 마더통 뽑아드린 거 있죠? 자, 요거 펴보실래요? 요것도 표시한 것만 푸세요. 다 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요. 7번. 오, 6번까지 띵겼어요. 괜찮죠? 7번.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9번, 10번, 11번, 12번. 한번 넘어갈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1번,
22번. 아, 좀 더 하면 화내겠지. 좋아. 그러면은 27번, 28번. 가위까지. 야, 2주치잖아, 2주치. 2주치잖아.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 이거 답지 뽑아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다음 주 8월 14일은 휴강이고요. 그럼 일요일 날 수업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요일도 휴강이에요, 참고로. 안타깝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토, 일, 월이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보고 싶더라도 토, 일, 월에는 학원이 없으니까 뭐 굳이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뭐 굳이 영상통화를 하셔도 제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또 받으면 이러겠죠. 어저께 받아. 아, 뭐야? 이게 끌려가다 받았어요. 그럼 또, 뭐 받아신 거야? 그래, 안녕. 그러고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답지 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풀고 계시면 되겠죠? 자, 질문 괜찮겠죠? 요거는 막상 풀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그리고 아직 안 한 거 있어요. 링 자체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지금 안 했거든요.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끝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통과에서는 이제 전력 수속만 좀 더 얘기하면 거의 완벽해요, 이제는. 그럼 그 파트에서는 틀릴 일이 없고요. 참고로 2학년 때는 요거보다는 좀 복잡하게 배워요, 생각보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없죠? 마무리할게요.